한 해에 약 3만 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의 도입 이후에 발생률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50세 미만의 대장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하는 경우 암이 더 빠르게 자라고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30대부터 많이 발견되고 65세가 넘으면 노령 인구를 가장 위협하는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용종은 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의 표면보다 돌출하게 되어 마치 혹처럼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폐경 후에는 호르몬의 대장암 억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암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혹은 완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상이 있더라도 무시하기가 쉬운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귀가 나오는 이유. 방귀는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방귀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먹게 되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 공기가 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발효되어 생긴 가스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이 바로 방귀입니다. 일반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방귀는 보통 15-30회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고구마처럼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잦은 방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누구는 방귀를 많이 뀌는 반면 또 누구는 많이 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음식을 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경우 유입되는 공기가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방귀의 양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귀의 횟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방귀의 횟수 자체는 대장암과 큰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귀의 냄새가 독한 경우라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섭취한 음식에 따라 방귀의 냄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에서 특정한 냄새가 나는 경우라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 계란이나 양파가 썩었을 때 나는 냄새가 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대 대학원의 연구원들은 실제 대장암 환자들의 방귀 냄새들을 채취해서 정상인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환자의 방귀에서는 특정 유황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방귀 성분에 비해 대장암 환자들의 방귀에서는 부패한 양파와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인 메탄티올이 10배나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독한 방귀 냄새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혈변이나 체중 변화들의 문제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방귀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방귀의 냄새가 지독한 것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육류나 콩류, 계란 등 특정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비가 있거나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장 내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장 내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 흡변 성분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성되어 방귀를 뀌는 횟수도 늘고 냄새도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장암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 방귀 냄새가 심할 경우 생활에 여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를 없애는 방법. 이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는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방귀 가스의 60%가량은 입으로 들어마신 공기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20%는 혈액으로부터 또 나머지 20%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스입니다. 먼저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입으로 들어마시는 공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껌이나 사탕 섭취를 줄이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기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콩, 밀, 고구마, 옥수수 등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음식, 식품 첨가물에 포함된 당 성분, 고기, 계란 등의 단백질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의 경우 장내 세균이 음식의 특정 성분을 발효시키거나 분해시켜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방귀와 대장암의 관계, 방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을 알리는 신호. 사실 방귀 외에도 대장암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을 보는 경우, 점액질이 증가해서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검붉은 색의 혈변을 보는 경우, 잦은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 배변 후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귀와 함께 이런 신호들까지 나타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대장암 역시 암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 섬유질, 야채류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줄 경우 장점막과 발암물질의 접촉 시간이 단축되게 되고 장 내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육류를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경우
대장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육류를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 꼭 미리미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